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삭발을 여기 이렇게 민주당사가 보이는 위치에서 이렇게 삭발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의자 5개를 놓을 거거든요. 예, 의자 5개를 놓을 거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쓰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의자 5개.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 소리 방송하면 좀 줄여주시고, 네. 그래서 주변의 교통을 통제해 주시고 여기 이렇게 쭉 사람들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시청 저기 오늘 삭발단으로 오신 분들 손. 오늘 삭발하러 오신 분들. 자, 일단 우리 트라이캠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호님, 예, 확인했고요. 정담배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래도 올정님 삭발하시고. 예, 저기 편하게 앉아주세요. 예, 또 김재희 아, 오늘 그러면 신경을 깎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됩니까? 아니 깎고 나는 게 단체 사진. 아니 깎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찍으면 아니 사장님도 깎기 전에는 내가 요랬다. 자, 오늘 아침에 네. 저 한스파인. 한스파이님 반갑습니다. 또 아까 장지환님 감사합니다. 실명 얘기하면 안 되나요? 예? 예? 실명 얘기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예. 김한길 아, 김한길 태집분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시청에서 한번.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삭발하실 분들은 그 이제 요 뒤에 몇 분이 있다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피켓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삭발하시는 분들은 삭발할 때 이 피켓을 들고 삭발을 하실 거예요. 그 삭발이 이따 11시쯤 되면 온다 그랬으니까 손 피켓을 들고 앉아서 삭발을 하시고 그 뒤쪽으로 똑같이 김한길 사퇴하라를 들고 이렇게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삭발이 끝난 다음에 저기 왜 오늘 삭발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분들이 삭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삭발하시는 분들을 배경으로 이제 삭발의 변, 삭발을 왜 할 수밖에 없었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정치인이라든가 무슨 이게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오셨어요. 예. 왜 나는 오늘 삭발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 개표 부정 얘기하시면 삭발해도 끝이야. 아시죠? 아시죠? 자, 그래서 삭발하실 분들은 이쪽에 경찰차 앞에 쭉 순서대로 50분이 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오셔서 삭발을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삭발단이 이쪽에 자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호는 경찰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쪽으로 이제 다 들어서 사도를 막으면 나중에 또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쪽으로 다 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번호를 드릴까요? 아, 번호 일단 계속 제가 여기다 짐 좀 놓고 그래서 감수가 여기서 내가 네, 문자 보냈는데 피켓 딸내미가 만들어줬거든요. 네, 갖고 오셨어요? 왜냐고? 근데 맞아, 내가 그걸 확인을 못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이 있어. 어떤 내용인데요? 딱 김한길 사태, 조경태 제명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는 범야권 비상대책본부 구성을 갖고 오세요. 예, 그거라도. 예. 지금 현재 아무 피켓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 그때 먼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먼저 부탁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하면서 보자. 팩트TV에서 안 뽑아 오셨어요? 제가 그 삭발할 분 스탬프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그냥 여기 도장 찍으면 그 사람들만 하면은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애들 스탬프 가져왔거든요. 네네네네. 자, 제가 이 명단은 삭발식은 1시 반부터 할 거고요. 지금 이제 1시 반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 방송을 할 겁니다. 예. 가만있어보자. 일단 팩트 오셨어요? 예. 팩트TV에 가서 그 두 분이 있잖아요. 여기 팩트TV에 가서 망치부인 이 건물 701호인데 그 팩트TV에 가서 망치부인 방송에서 왔다. 그리고 의자 5개만. 예. 자, 가만있어보자. 그러면 내가 일단 방송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삭발하러 오신 건가요? 네. 저 지금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김철주님. 예, 제가 마지막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60년. 예. 여기 저기 이쪽에 계신 분이 삭발하실 분들이에요. 인사하시고. 네. 자, 여기가 역광이라서 안 되는구나. 오셨어요? 자,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닉네임이 어떻게? 아니, 타산지성님이시고 뭘로 신청하셨어요? 네, 전화로. 그러니까 이름. 윤교죠. 네, 맨 마지막에. 맞습니다. 네. 양성부라고. 양. 여기다. 네. 70년. 예, 맞습니다. 70년, 77년. 맞습니다. 자, 이쪽에 삭발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서 계시다가. 네. 저분은 누구시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공간에서 저랑 같이 오셨어요. 여기, 오늘 삭발하러 오신 아무도 응원하러 오셨는데 인상하고 있거나 아니 이게 다른 거 아니요. 그 무슨 뭐 개표 부정 주장한 사람들 때문에. 예. 자, 그 콩사탕님 보고 계십니까? 콩사탕님. 예. 자, 콩사탕님 지금 보고 계시면 우리 콩사탕님께서 그 저기 보고 계십니까? 네, 오케이. 자, 콩사탕님 지금 이제 녹화 시작 눌러주세요. 예, 녹화 시작을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지난 1월 27일에 이곳 그 뒤쪽에 보이는 민주당사 앞에서 망치 부인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삭발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더 많은 우리 망치 부인방 시청자분들이 오늘 삭발 동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속속들이 지금 이제 한 벌써 아침 이른 시간인데요. 12시부터 삭발하기로 했는데 벌써 11시부터 오신 분들이 한 20여 분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변에 이제 흩어져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집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로 오면 되냐면 여의도, 예,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그 저기 국회의사당역에 1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직진하시면 S5이 있어요. S5까지 오셔갖고 S5 앞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시면 이 대산빌딩이라는 건물 앞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기 주변 상황 이렇게 보여드리고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벌써 그 우리 저희는 오늘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위를 하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분들이 많이 우리들을 이제 보호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 바로 우리 맞은편이 새누리당 당사예요. 예. 새누리당 당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또 이 새누리당 당사를 쳐들어가지 않나 싶어가지고 경찰들이 저 당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콩사탕님, 뭐 이렇게 또 여기서 멘트까지 쓰고 계십니까? 예. 일단 제가 방송이 꺼지면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예, 그때까지 하시고 싶은 일 하시다가 전화기 꼭 옆에 갖고 계시다가 제가 방송 꺼지면 연락할 테니까, 예, 뭐 블랙하고 그런 거 강퇴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매니저님들, 지금 지방에서 못 올라오신 매니저님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이곳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예, 지금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 아니라 이제 민주당사 앞인데요. 있고,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회하는 공간인데요. 예. 가만있어 보자. 예, 벌써 이제 써갖고 오신
김한길 퇴진, 조경태 제명을 써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바리깡을 들고 저기 군대 시절에 그 5초에 한 명씩 깎은 기록을 갖고 계시다는 우리 부산에서 오신 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만 함께 하신 님, 그리고 저 뒤쪽에 서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다 삭발 신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여성 삭발자는 처음으로 오셨는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이분이 이제 저한테 삭발 신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다는데 제가 그동안에 전 못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문자로 보내셨던 그런 여성 시청자분이 지금 와 계시고요. 현재 우리 팩트TV로 저희가 이제 의자를 빌리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TV에 의자를 지금 5개를 빌려가지고 올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당사 앞에 화단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의자 5개를 놓고 삭발하면서 저희 이제 삭발을 끝내신 분들의 이제 저기 저 맞은편이 저 건물에 방금 소리가 났던 이 건물 7층이 또 이 팩트TV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팩트TV에서 우리 방송 오늘 이따가 정오부터 와서 이제 촬영도 해주신다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전 준비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왔어요. 자, 오신 분들 저하고 이제 악수 한 번씩 다 하시고, 자, 안전요원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주변 환경 보여드렸고, 저쪽은 이제 정의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슨 이제 새누리당 그 친박 이혜훈 후보 사무실도 있고, 여기가 이제 새누리당 당사이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이제 가만있어보자. 신청하신 분들, 오신 분들 체크를 해야죠. 오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야? 스탬프. 이거를요. 잠깐만요. 저기 오늘 삭발 신청하실 분들 손등에다가 제가 이거 찍어드릴게요. 아무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닉네임 어떻게 도남이 어떻게 되죠? 한 10명씩 묶어가지고 둘을 여기야. 그러니까 생년월일만 말씀하시면 돼요. 68년.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1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없는데? 김학래 태진님. 여기다. 아까 확인하셨죠? 또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한분 사인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이름이 뭐였죠? 김윤규님. 윤규 원규 아닌가? 인치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정답네. 강기원. 강지원님. 정답네. 강지원님 하셨고, 잠깐만요. 제가 일단 여기까지. 저분은 이름이 없어. 여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신청하셨습니다. 원래는 해드리면 안 되는데. 아까 윤교주님 오셨는데, 윤교주님 오셔서 여기 도장 봐주세요. 삭발 신청. 네. 이게 삭발 이거 저기 있어야. 참 잘했어요. 그다음에 또 아까 김철주님. 김철주님이에요? 윤교주님 오셨죠? 윤교주님 있으셨는데. 일단 민첩한 이름이 뭐죠? 사장님 오늘 뭐 아주 아닌가? 맞아요? 양이 작다. 양이 작아요. 장재환. 또 아까 지금 찍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 누구요? 배은수님? 신청 없는데? 그러니까 닉네임이 어떻게 돼요? 그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배은수.
추천이 안 돼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제 자격증이 아, 있다. 여기.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또, 그 다음에. 강. 장모님이요? 8886님. 누구세요? 여기 있다. 예. 받으셨어요? 예. 또. 아스파이님. 이름은 뭘로 쓰셔가지고? 여기 있다. 또 아까 저기 도장을 받으신 분 중에 도장 받으신 분 신부님 그죠? 또 누구였지? 도장 받으신 분 중에 이거 체크했죠? 동그랗 쳤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드려도 되나요? 약간 걸려고. 자, 그다음에 아까 그 장선홍님이 있었던 거죠. 자, 도장 받으신 분, 도장 받으신 분 이름 그다음 체크하셨어요? 예, 여기 최지호님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했죠 이름.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 기난에서 최선이에요. 아, 최선희님. 네, 자 오늘 삭발하러 오신 거 맞죠? 예, 손등을 주십시오. 손등에다가 예, 찍어야지만 또 삭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재호입니다. 같은 그다음에 종신에. 또, 예. 어딥니까, 본이? 도장만 받고 이름 체크 안 하신 분 있으신데 누구였지? 동네. 그 고향이 어디라고? 그쪽에 피해를 그쪽에 차 참으로 이해하시는 분 맞나? 네네. 여기 서울 때문에 기난했어요. 가만 있어보자. 좀 알죠. 이름 체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예, 실명은 뭘로 하지? 미기련님으로 봤는데 내가 썼어. 그게 여기 있다. 소등. 예. 요즘 혼자서 이거 잘 하는 그러니까 예, 닉네임 이름 아까 뭐였죠? 윤교진님. 우리 혼자서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보조를 해야 돼. 그러게요. 근데 이걸 제가 명단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도장은 누가 좀 찍어주시고 그래. 예, 도장을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 오신 분들 중에 최재호님, 전종감님, 강지원님, 배흥수님, 최선희님, 김윤규님 그 다음에 박대수님, 장재환님, 위기련님, 강성민님, 양성규님, 신국진님, 윤교진님 말고 또 오신 분들 계세요? 도장 안 받으신 분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삭발하실 분들은 이쪽에 앉아 계시고 제일 먼저 여기가 삭발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내가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나머지 저쪽.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먼저 하실 분들 쭉 앉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누구지 아까 여성분 계셨는데 아니 삭발하실 분 말고 저기 이거 구하러 가셨던 오늘 진행 요원 좀 해주세요. 이거를 좀 앉아서 삭발하실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콕콕 씌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삭발 근데 지금은 아직 삭발할 때가 아니니까 여기 이따가 12시 제가 삭발 시작할 때 이걸 쫙 씌워주시고 대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 안에 보면 저기도 있어요. 바리깡 바리깡이 3개 그 바리깡에 한 분이 더 갖고 오신다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네. 그건 뭐지? 손을 태. 네, 갖고 오셨어요? 오케이, 그럼 5개죠. 지금 제가 3개, 이쪽에 하나, 여기서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위험하니까 저희가 이걸 다른 이유가 없을 거 네. 혹시 누가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네. 아무리 요 하나 꼽아도 되죠. 아니요,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가 올 거예요. 발전기가 오면 그때
모질한 거야. 바리감 터치기하고 오셨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바리감을 다 준비해놓고 이따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여기가 5명이 삭발할 거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할 거니까 분위기를 알아서 잘 잡으시고 이쪽에 삭발하실 분이 여기하고 여기 앞쪽에 이제 서 계시거든요. 아, 지금 하나가 없어서. 아 이거 서는 거 누가 또 갖고 오실 거예요. 구해서 오실 거고 예 여기 준비 좀 해주시고 자 네, 삭발은 이따가 1시 반 어서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분이 그 이기명 회장님이신데 예. 자 그러면요 일단 지금 준비 상황 현재는 지금 준비 상황이고 아직 뭐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펜스는 혹시 이게 지금 찻길이라 우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진행 요원 좀 세 분 이렇게 진행 요원 좀 해주시고 예 아까 그 누구야 용인아찌님까지 네 분이 제가 부탁하면 이렇게. 근데 일단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먼저 이제 그 다음 이제 삭발하실 분이 여기 앉을 거예요. 앉아서 이제 앉아서 이제 삭발을 하는 동안에 삭발한 사람들은 이쪽에 카메라 앞에 와서 이제 왜 삭발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2분씩 발언하고 들어가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삭발하신 다음에 나오면 여기 목에 되게 많이 껴 있으니까 그걸 좀 제거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같이 맡아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분 두 분은 이제 이 삭발하실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리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없나 용인아찌님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봐주시고 아비트리디님은 여기서 삭발하실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삭발하신 분들은 이쪽에 쭉 쓸 수 있도록 삭발하신 분들은 저 위에 그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저 대산 빌딩 앞에 쭉 서 이렇게 저 위쪽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삭발 화장실 안내도? 한 번에 화장실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마구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아니 그래서 삭발하신 분들은 이제 요런 피켓들을 들고 저 뒤에 이렇게 쭉 서 계시는 게 계속 이쪽에다가 위협적일 것 같고 그죠? 근데 이제 삭발하신 분들 중에 이제 쉬실 분들은 내려와서 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삭발하신 분들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서서 이 배경으로 서 계시고 여기선 계속 삭발을 하고 삭발하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발언하고 뒤로 가서 서 계시는 걸로 이쪽은 삭발 대기하시는 분 그리고 주변은 우리 이제 응원하는 분들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오가 돼야 손님들이 오실 것 같으니까 예, 아직은 다들 안 오시는 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삭발 전에 단체 사진 같은 거를 찍는 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삭발 전후. 삭발 전후. 그거 좋겠다. 그럼 삭발 일단 다 모이시면 1시 반에 다 같이 여기서 삭발하실 분들 쭉 서갖고 사진을 일단 딱 찍고 그 다음에 삭발 후에 다시 찍는데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되게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시는 걸로 하고. 그분들도 정신력으로 견딥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 50명을 깎는데 한 명을 깎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왜 사전에 도포 찌우고 그 다음에 뭐 털어내고 이런 시간들까지 하면 한 사람당 10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삭발하는 동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시간이 겹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5분 삭발하신 동안 5분이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을 거라 2분씩 1분씩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야 5분이 동시에 10분 안에 5분이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삭발 하실 분. 그렇지. 그게 또 필요해요. 삭발 해주실 분. 우리 한잘라님 여기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하실 수 있고 삭발 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자리면 제가 삭발. 저도 삭발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삭발 하시는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잘라님 한 분 더 오실 거예요. 한 분 더 오신 분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해서 5명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또 다른 의견 뭐 우리가 또 준비해. 뭐요 뭐? 그러니까 사진 찍고. 근데 사진은 준비돼 있나? 누가 찍을 건데? 아니 핸드폰 찍어서 올리시면.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분은 이제
포 씌워주는 거. 그거 두 분이 포 씌워주시고, 털어내는 거 두 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역할 분담이 잘 됐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 사전인데, 아직 손님들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늘 12시까지 오시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일찍 오셨는데 아까 저분은 나하고 인사 안 했어. 예. 예, 두기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뭐 카메라 갖고 오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캠코더? 아, 오늘 갖고 오신다 했던 거? 혹시 몰라서? 예, 그거 가지고요. 그럼 두기고님은 주변에 혹시 이상한 분위기 있으면 촬영하는 거를 좀 담당해 주세요. 예. 자, 왔어요. 안전요원. 여기 우리 저기 이 여자분하고 같이 뭐 해야 되는지 설명 받으시면 돼요. 구호는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오늘의 메시지는요 딱 두 줄이에요. 오늘의 메시지는 다른 말 안 하고 뭐 조경태 제명을 넣었는데 사실은 이 조경태는 괜히 넣어주고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왠지 우리 급이 막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경태 제명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요게 하나의 구호예요.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이게 하나의 구호이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요게 그럼 야권 앞에 모든을 붙일까요?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그게 이제 하나이고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국정원 특검. 예? 그냥 김한길 퇴진하라 해도 되나요? 아니야, 같이 외쳐야 되는 거니까. 다 같이 외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요걸 속도를 맞춰야 돼요. 저기 끊어서 네. 절반 정도 끊어가지고 앞에서 외치면은 따라 외치면 되죠. 뒤에서 따라 다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맨 마지막에 김한길은 퇴진하라만 따라 하시는 걸로.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같이 해보는 거야. 속도. 이 속도를 잘 외우세요.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제 말 속도. 네. 자, 다 같이 시작.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잘 되잖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오케이. 잘 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퇴진하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다 같이 시작.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잊어버렸어. 시작.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다시 한번.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다 같이 할게요. 자, 시작.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잘 됐어요. 한 번만 더 시작.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자, 요거를 우리 이제 나중에 다 삭발하신 분들이 딱 써가지고 외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다 삭발 싹 한 다음에 예. 다 써서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구호를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삭발하신 분 멘트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럼 이 구호를 또 외치셔도 돼요. 예. 그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예. 요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아직 그 이제 시작하기 전인데 오늘 우리 일찍 오신 분들 예, 지금 방송 되고 있나요? 잠깐만 내가 방송을 확인해. 왜 자꾸 방송이 꺼지지? 방송이 자꾸 튕기고 있나? 아니 제가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할 테니까. 예. 우리 퇴진을 했다가 또 사퇴했다가 제가 퇴진하랬다 사퇴하랬다 그랬어요? 사퇴하라로 통일합시다. 그러니까 네. 그걸 하나 적어놓고 네, 사퇴하라. 빨리 네. 적읍시다. 제가 적을게요. 나 해야지. 아니 이제 올 저기 피켓에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나 적어갖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사퇴하라로. 퇴진이냐? 네, 딱 정확하게. 사퇴. 네.
자, 잘못했어요. 가만있어봐. 사퇴인지 퇴진인지 확실히 하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예, 김한길은 사퇴하라. 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시청하기 투쟁하고 계신 분들, 삭발단 참석 못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망치부인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시청자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증인이 돼주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민주당사, 대산빌딩 민주당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오늘 이제 삭발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도대체 나는 이분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 나는 모르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막 각각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아침부터 오셔서 12시까지 오시라 그랬는데 막 11시부터 오셔가지고, 막 이제 구호를 외치고, 뭐 이걸 준비하자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 5개, 이제 이 삭발하실 분들의 의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의자를 요 맨 끝에 2개를 저쪽 둘로, 맨 끝에, 하나만 저쪽으로. 하나만 저쪽으로.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니야, 그거는, 자, 외운 거, 저만 외우면 돼요. 내가 문제잖아. 네. 자,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뭐 어떤 특별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없으시죠? 뭐 혹시 여기 RO 있으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뭐 개표 부정 주장하시는 분, 오늘 오시면 경찰에 넘긴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특정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은 제가 조직별로, 단체별로 참석하시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개개인이 뜻을 세우시고 오신 분들이라는 거, 그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많은 정치 활동은 이제까지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못 알아갖고, 뭐 망치부인이 방송하고 있으면 그렇게 꼬우면 네가 하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망치부인들어 이 방송 직접 직접 국회에 나가라 뭐 이런 분들도 막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또 이 동사무소 공무원들까지 모두 국민들이 고용한 직원들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이제 우리가 사장님이야. 우리가 사장님인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 자리부터, 대통령은 뭐 직원들 중에 조금 고위 간부라고 치면 되는 거죠. 고위 간부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우리가 다 임명을 해놨어.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안 하는 그 직원한테, 어머 직원님 왜 그러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너 나가 새끼야! 그래야 됩니까? 욕한 거 아니에요? 이거 풍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인 줄 알고, 나라의 주인이 국회의원인 줄 알고, 나라의 주인이 판사인 줄 아는데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사도 국민이 월급 주는 국민의 직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주인인 줄 알아. 지네가 대빵인 줄 알고, 그래서 국민들을 막 가지고 놀아. 그리고 지들 멋대로 협박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맨날 등쳐먹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올라가는 세금들, 그 국민 세금들 왜 그렇게 오르냐고. 아니 이게 불과 한 10년 전만 돼도 우리가 세금 환급으로 우리 월급쟁이들은 유지갑이라고 모든 세금을 월급쟁이들한테 받아가는데, 우리가 그 월급쟁이들이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금 혜택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2월 달에는요, 세금을 더 뜯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부자들을 돌봐주는, 부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다 갑니다. 이 재벌들, 대기업들이 받는 전기요금 혜택만 해도 수조 원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뭐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만 더 올라가도, 뭐 가족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전기기구를 더 썼다 그러면 누진세 내야 돼요. 수십만 원씩. 우리 같은 서민 가정은 누진세 내고 있는데 저 재벌들은요 전기요금 혜택 받아요. 그리고 저 같은 그 사람이
수입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2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런데 저보다 재산이 6만 배 많은 재벌 회장은요 200만 원 내요. 10배밖에 더 안 내.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왜 나는 그럼 20만 원 내야 되냐고 21만 원 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재산하고 소득 때문이래. 100만 원 소득 있고 그 대출 얻어서 1억 몇천짜리 집 있다고 2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12조에 주식 이득만 1000억 받는 사람은 나보다 10,000배는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200배 더 내. 웃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걷어가는 전기요금이니 가스요금이니 수도요금이니 이거 다 말로 다 못해.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세금 다 낼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일자리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일자리를 준대. 그 일자리가 뭐냐? 한 사람 월급 둘로 쪼개서 2사람 시켜준대. 아니 지금 한 사람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어서 2명이 그 돈을 받고 일해도 지금 살 수가 없다. 한 명 더 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한 사람 월급을 둘로 쪼개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자리야. 그래놓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뻥을 치고 있어요. 이게 국민,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요 그 문자 보내오신 사연이 너무나 절절해요. 어떤 분은 지금 산재 싸움을 하시는 분, 근데 산업재 그 산재 판정 신청하려고 변호사한테 저기 변호사 수입료 없는 돈 빚어서 냈더니만 변호사가 먹고 튄 거야. 그 싸움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노점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직장을 뺏겨서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절절한 사연을 갖고 계신 우리나라의 진짜 서민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 그래. 근데 우리들의 얘기에는 귀를 안 기울여. 서민 생각한다면서 막 한복 입고 군복 입고 세배나 다니고 도대체 우리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화내야 얼만큼 참아야 얘네들이 정신 차릴 거냐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망치부인방 방송이 무엇보다 우리 어저께도 너무 가슴 아픈 얘기 들었잖아요. 새 모녀가 식당 일하던 늙은 어머니와 몸이 아파서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30대 딸과 아르바이트생을 전전하던 둘째 딸과 새 모녀가 아무리 일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놓고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봉투에 넣어놓고 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언론에 나왔는데요. 언론에 나오지 못한 더 많은 서민들이 스스로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녁 때 퇴근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족들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머니 오지 마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연봉 몇 억씩 받아 처먹는 이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은 전혀 우리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선거 때 나올 때나 한두 마디 하는 거지 선거 끝나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정말 거사를 3.1절 정오에 우리는 거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요. 예, 오늘 정오부터 제가 이렇게 왜 우리는 삭발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그리고 1시 반부터 삭발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다 오시질 않은 것 같아. 자, 일단 삭발 신청하셨는데요. 예, 아메리카님 이리 와요. 도장 받아야 돼. 자, 우리 아메리카님은 이름으로는 빠졌고, 자, 잠깐만, 내가 아메리카님, 아니, 됐어요. 저기 도장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삭발단. 예. 우리 너무 예쁜 젊은 처자가 삭발하러 있어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아, 저는 미리 88년생. 아, 미리 네, 이렇게 예쁜 머리 잘라도 되겠어요? 여기가 삭발한 사람들이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미나님. 네, 한미나님. 저는 안 해도 돼요. 자, 지금 여자분은 지금 3분 오셨죠? 최선희님하고 아메리카님하고 그 다음에 한미나님하고 3분 오셨고 또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아니 뭘로 신청하셨어요? 이름?
도정범. 여기 있다. 예,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잠깐만.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안 되나요? 안 돼요. 여기 아니 그 삭발하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도장 파야 되네 그럼? 아니요. 여기 이태사님. 네. 자 저기 가서 도장을 받으세요. 삭발단 도장. 송삼만입니다. 이춘호님 저기 가서 삭발단 여기 옆에 와서 좀 찍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닉네임. 송삼만 닉네임은 없어요. 아, 여기 신청하셨어요? 여기 있다. 예. 가서 이게 삭발하시는 분들은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나 막 삭발하는 척하면서 찍으면 삭발하면 안 되니까 신청자. 이쁘게 깎아줘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민규님 도장 받으시고 또 예. 신청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응원차. 가봐야 되죠. 지금 삭발하는 건 아니죠? 하고 싶은데. 안 돼. 오늘 연주한다며. 무슨 연주하는데? 가서 오늘 맡은 바일을 잘하고, 맡은 바일을 잘하는 게 우리를 돕는 길이야. 예, 그래요. 고마워요. 네. 아, 이거 또 먼 길 왔어. 빨리 가. 네, 오늘 공연 때문에 못 하시는 분. 또, 닉네임. 이름이 뭐죠? 도장 받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 22분 오셨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57분이신데 그 중에서 이제 현재까지 오신 분이 22분이에요. 오늘 이제 55분 중에서 오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못 오신다고 연락하신 분 2분 계셨거든요. 자, 일단 삭발하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그러면서 또 한 분 더 있는데 아까 손 들었어요? 아니야, 저기 아까 손 제대로 다 드셨습니까? 저 오신 분이 22분인데 저기 삭발하러 오신 분들은요 도장을 받으셔야 돼요. 스탬프를 일단 받고 이 도장한다는 삭발하신다는 걸 증명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함께 해주시냐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선이 뭐냐 하면 그 선이 그 차량이 이제 바깥에서 그 혹시 이리 와 안으로 들어와 애기야 닫혀. 아니야 삭발하는 거 아니고 삭발할 사람들이 이쪽에 쓰는 거야. 삭발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모여서 주세요. 예, 삭발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모여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삭발 안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이렇게 와서 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삭발하러 오신 분들 중에 미리 신청 안 아직 저한테 신청 안 하신 분, 그건 뭐예요? 피켓? 이건 뭐예요? 혹시 손 피켓? 여기 앉아. 네,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보셨구나. 네. 이게 달려있으면. 일단, 이게 막대기가 달려있으면. 불편한데, 일단 빼가지고요. 여기 좀 배치해주세요. 의자 5개. 예. 의자 5개. 요걸 뗄 수는 없죠, 지금. 나무를. 네, 나무를 뺄 수 있으면 빼서. 네. 왜냐면 이렇게 앉아서 들고 할 거라서. 나무를 하나씩 안 되면 그냥 놓고 안 되면 아니 좀 잘라야 돼. 아니 왜냐면 이게 상하면 안 돼. 거봐 안 돼. 같이 뜯어져. 그러면 이거를 좀 자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두는 게 어떨까요? 높이가 있으니까. 무릎에? 네. 아니 앞에 프린트가 있어서 자기 무릎에다 끼면 돼. 앉아서 한번 무릎에 끼워봐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이렇게. 예, 오케이. 그래서 의자에 하나씩 놔주시고요. 네, 의자에 하나씩 놔주시고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피켓이 오늘 손수 만들어 오신 피켓들도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삭발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응원 오시고 협조하실 분들은 이제 저기 왼쪽으로 와서 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써 삭발을 감행하신 님 계시죠? 예,
왜 삭발하셨는지 혹시 발언 가능하세요? 발언 안 돼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모여있는 분들, 그 선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외치려는 구호,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예, 다 사퇴하라. 그 다음에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 부활 저지하라. 구호 연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구호 연습이에요. 예, 다 같이. 예,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 부활 저지하라.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쫙 외치면 여러분이 따라서 외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자,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자, 다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 다 같이. 아니,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요. 왜 이러지? 아까하고 왜 또 다른 모습이지?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자, 다시 한번요.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다시 한번.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요게 이제 하나의 구호이고, 두 번째가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 부활 저지하라. 다시 한번.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 부활 저지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 부활 저지하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노란 선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노란 선이 그 차량으로부터, 그리고 그 발전기 준비됐습니까? 발전기 이 뒤쪽에다가 설치해 주시고요. 예. 이거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워?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 선을, 아니야, 그럼 발전기를 저쪽에다 놓고, 예. 선을 갖고 왔어, 긴 거?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발전기들을 연결하게. 아비트리즈님, 요 두개하고 연결해가지고 다리깡들을 꽂아서 할 수 있게. 자, 지금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지금 이곳은 이렇게, 이쪽에 이제 삭발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삭발하실 분들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삭발하실 분들이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또 응원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예, 역시 이제 그 응원하러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삭발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곳에서, 예, 저 자리에서, 예, 저 자리에서 그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여기 포도 이걸 의자에 하나씩 걸어주세요. 의자에 4개인데 하나씩 걸어주시면 5개잖아요. 그죠? 의자에 하나씩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리깡. 바리깡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그 무슨 어떤 정치인도 아닌 사람들이, 정치인도 아닌 시민들이, 예, 이렇게 저기다 붙일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면 나중에 닦으면 됩니다. 네. 부산 아저씨가 막 붙이라고 있어. 네. 거기다 두시고, 네. 정오부터 나와도 되는데 일찍부터 고생이 많아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지금 우리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민간인들이
예,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야당 당사 앞에서 야당 대표더러 물러나라고 예, 이렇게 지금 현재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삭발을 하시겠다 라고 얘기한 일이 제가 보기엔 없는 걸로 알아요. 네, 이제까지 그 삭발을 물론 이제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반대하는 이 그 20여 명의 삭발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뭐랄까 강경한 투쟁을 하는 분들이 통합진보당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딱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삭발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당을 위해 활동하셨던 굉장한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닌 일반 시민이거든요.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여기 지금 2분 이상 오셨고 그리고 정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얼마 전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정말 삭발을 하면서 정말 정치권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오늘 우리 삭발하러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아직 12시 안 됐죠? 예, 12시 안 됐죠? 예. 삭발하러 오신 님들 중에 저한테 이거 지금 도장 안 받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도장. 예, 예, 저기.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거 도장 받으세요. 예, 삭발하실 분들은 손등에다 도장을 받으세요. 김기홍입니다. 노원 사는. 아니, 너 와, 예, 손등에. 예, 또. 손등에 도장을 받으셔야 삭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삭발하러 오셨는데 손등에 도장 안 받으신 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현재 25분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삭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현재 25분이 도착하셨고요. 저한테 그 삭발단으로 저기 인증 사진을 보내신 분이 총 5분이세요. 예, 현재 현장에서 삭발하러 오신 분이 25분, 그리고 이미 삭발하시고 삭발 사진을 보내신 분이 5분, 나까지 6분, 그러니까 31분이에요. 예, 민간인 최초. 삭발단 사진 보내신 님, 그 딱 찍어서 제일 먼저 보내신,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먼저 삭발하신 분이신 거죠. 이따 나중에 삭발단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삭발단으로 오신 분은 저한테 오셨다라는 거를 꼭 신고하시고 손등에 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직 정오가 안 됐죠. 지금 시간 몇 시? 정오가 되면 알려주세요. 정오가 되면 저한테 이렇게 딱 알려주시면 우리는 왜 삭발하러 왔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삭발식을 1시 반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혹시 응원하러 오신 님들 중에 오늘 그 망치부인 삭발하시는 분들에게, 망치부인 방송국에 삭발하시는 분들에게, 그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오래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느 선거인지 모르는데 선거운동을 할 때, 제가 이제 민주당 어떤 후보인가를 돕고 있었던 때였겠죠? 선거운동을 할 때 민주당에서 나왔던 잠바입니다. 아마 뭐 2002년에서 2010년 뭐 이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하도 선거운동 하도 많이 해갖고 어느 선거인지 기억도 안 나. 예, 뭐 지방선거 4번, 국회의원 선거 5번, 대통령 선거 2번 그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한 2번, 그 중에서 진선거는 2개였어요. 그 중에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2008년에 떨어지실 때,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선거운동을 할 때
특히 전철역에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많이 해요. 전철역에서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큰 소리로 틀어놓으면 일단 표가 깎여. 그래서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아침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봐요. 그래서 일단 쳐다보고 갔다. 웃으면서 갔다. 이거 확실한 우리 표야. 그런 분은 한 명이 적어도 2-3표를 갖고 오실 분들이죠. 근데 싹 쳐다보고 갔다. 이런 분은 찍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무표정하게 갔다는 아직 결정은 안 한 분이야. 근데 찡그리고 갔다. 이건 안 찍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매일 표를 세요. 매일 표를 세면 거의 정확히 나중에 그 투표 결과가 나오면 거의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선거운동을 참 많이 하는데 올해는 제가 선거운동을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지금 집행유예 상태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우리 신랑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올해는 현장 선거운동보다는 전체 이제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엇보다 이 언론에서 이 소위 이제 이 노인용 방송 TV조선 채널A 이런 노인용 방송들이 보니까 이제 지금 종편도 MBN이나 YTN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좀 틀어놓은 것 같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은 채널A TV조선이 좀 틀어져 있는 것 같고 젊은 친구들이 JTBC를 좀 보고 종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채널A하고 TV조선이 하루 종일 거짓말하기 때문에 채널A TV조선이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KBS, MBC, SBS는 시간 정해놓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해 듣고 그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제가 이렇게 뭐 현장에서 표를 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언론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 요거를 감시하는 활동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의원한테 꼭 좀 전해주시고요. 네. 근데 김용석 의원이 지금까지도 못 들쳐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싼 값에 차를 맞춰도 되고 마이크를 안 잡으면 동영상을 돌려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선거차가. 그게 이제 돈을 아끼려고 뭐 선거운동 할 수 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집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짐을 싸가지고 김한길 사퇴하라 삭발단을 수십 명을 데리고 삭발하러 간다 했더니 우리 신랑이 됐어요 선생님 좀 물병 그냥 제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지금 삭발하러 오셨어요? 네. 정말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는데? 이름이요? 뭘로 신청하셨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기 있다. 네. 자, 가서 삭발단 도장 받으세요. 네. 또 삭발하러 오신 분. 닉네임.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네, 손등에 도장. 네, 2분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삭발단 도착하신 분이 하나, 둘. 오늘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자, 지금 현재 현장에 도착하셔서 삭발 대기 중이신 분이 스물 몇 명을 했어? 27이라고?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 좀 하시고, 이게 아줌마라 그래. 예. 자,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김한길 사퇴하러 민주당사 앞에 삭발하러 간다 했더니 우리 신랑이 오늘 아침에도 그래, 나는 공천 받기는 틀렸구나. 이러면서 나가던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정오로부터 몇 분 남았습니까? 네? 1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1분 남았으면, 나 이제 떨려서 어떡하냐, 이거. 그러면,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일단 물을 좀 마시고. 근데 왜 이렇게 카메라가, 감사합니다. 네. 또 중요한 몸이죠. 삭발하러 오셨어요? 잠시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고. 그리고 실명으로 신청하셨을 텐데, 이름 찾으세요.
네네. 최세준님은 제가 여기다. 가서 손뜨개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8분? 29분? 하여튼 많은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오가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망치부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1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니까 3.1절이 뭐냐?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3.1절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3.1절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린 시절에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라고 시작되는 3.1절 기념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김인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인현이라는 게 뭐냐면 1919년, 지금으로부터 딱 95년 전입니다. 95년 전에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었죠.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게 강제로 국권을 피탈당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게 국권을 피탈당하고 국왕이 일본의 포로가 된 상황으로 지내고 있었던 1919년인데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년까지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즉결 심판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경찰들이 군복을 입고 긴 칼을 차고, 긴 칼을 차고 다니다가 조선 사람들이 농지에서, 농토에서 우통을 벗고, 한여름에 더우니까 우통을 벗고 농사일을 하면 경범죄라고 그 자리에서 채찍으로 이 농민들을 두들겨 패는 그런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무단 정치. 그래서 총독도 군인 출신이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이 편제가,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이 군인들이 이 피지배 식민지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무단 통치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그 10년 동안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많은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일본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시키고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10년 동안 두들겨 패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 조선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게 3.1안이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일베 어린이들이 그 말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지배했던 방식이, 조선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의 의미를 모르고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장난삼아 떠들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9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이제 민족 지도자 33인, 각 종교계죠.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이 천주교까지,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33분이 탑골공원 앞이 아니라 이제 종로에 있는 어떤 이제 중국집에서 모여서,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경찰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독립선언문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인의 민족 지도자들은 그대로 체포당해서 잡혀가 버리고, 그 독립선언문을 빼돌린 학생들이 그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그걸 파고다 공원에서 대신 읽고, 기독교 학생들이 그걸 대신 읽고 그 자리에서 뿌리면서 3.1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 태극기 들고 나머지 한 손은 빈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조선 사람들의 외침이 1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요, 1919년 3월 1일 아주 작은 나라 조선에서 태극기 하나 들고 학생들이 시작을 해서 그
그게 1년 동안 온 나라를 지나 나중에는 미국하고 유럽까지 일본에도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다 퍼져나간 세계적인 평화운동으로 이 역사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3.1운동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일제라는 식민지에게 맞서서 식민지 해방운동으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근데 식민지들에서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이 주도하는 해방운동, 그것도 평화 시위로 식민지 해방운동이 시작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걸 본 거대한 제국 중국에서 그 천안문 앞에서 오사운동이라는 게 시작돼요. 3.1운동으로부터 2달 뒤에 오사운동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일본 군벌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민족운동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인도까지 넘어가서 간디라는 사람이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인도 해방운동을, 영국을 상대로 한 인도 해방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 위대한 역사, 그래서 인도인들은요 우리 조선을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우리 3.1운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총칼로 그냥 막 쏴서 첫날 죽이면 조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첫날 총 맞으면 다음날 또 나오고 이게 시골 장터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1년 동안 평화 시위를 이게 진행이 됩니다. 태극기밖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총칼로 짓밟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날마다 더해져서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평화적인 해방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전 세계에서 주목하게 되자 일제도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대한 지배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군인을 총독으로 보내서 무력으로 지배하는 통치 방식이었는데 3.1운동 때문에 1920년부터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소위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통치 방식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우리가 총독을 군인 말고 뭐 문인으로 보내겠다. 물론 뻥이었죠. 그때부터 뻥을 치고 지금까지 뻥을 치는데 그 뻥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당에서 따라 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1920년에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면서 일제가 허락한 게 민족신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신문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입니다. 근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처음에는 민족신문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게 거의 유지가 안 돼서 경영권을 뺏기고 이래요. 이럴 때 이제 이 조선일보가 30년경에 가서 방씨 일가에게 넘어가고 그때부터 친일신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좌우지간이 문화통치라는 것으로 통치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한마디로 피지배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권을 바꿨을 때를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혁명과 쿠데타에 대한 개념도 저당은 모르잖아요. 예, 집권하면 승리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역이다 이런 것밖에 모르는 당인데 혁명이란 말은 피지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 방식을 바꾸면 총독을 바꾸거나 통치 방식을 바꾸면 그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3.1운동은 일제를 몰아내지도 못했고 우리의 자주적인 정부를 세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부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기층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지배 권력을 바꾼 형태이기 때문에 3.1혁명이다 라고까지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이승만이 그냥 3.1운동이다 라고 바꿨다고 하지요. 어쨌거나 이것이 3.1운동의 의미입니다. 조선이 1801년에 세도 정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조선이 600년 동안 법치주의를 진행해온 굉장히 유구한 역사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일당 독재, 한 가문의 독재, 이런 악습이 반복이 되면서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은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지만 빼앗긴 나라에서 두들겨 맞던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날 3월 1일 정오에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아마도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3.1운동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총 맞아 죽어갔던 사람들은 정말 서민들이었고 농민들이었고 그리고 노동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같은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제가 그 문자 신청으로 받으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장애인 분들도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은 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는데 그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없는 돈의 수임료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변호사가 수임료를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노점상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하루는 꼭 이 삭발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점을 접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직장도 잃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시 생활을 접고 그 부모님께로 내려간 청년들도 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절한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서민이 아닌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서민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삭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삭발을 하려고 하느냐? 저희들은 재벌이 가진 어마어마한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뭐 막대한 무기로 무장을 한 군인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소위 혁명 조직이라고 얘기한다는 실체를 모르는 무슨 조직적인 모임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삭발을 했을 때는 저 혼자 삭발을 하면 조금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 또 수십 명이 이 자리에 삭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저의 선택이 올바른 행동인지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혹시 오늘 머리를 깎은 이분들이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정치권에 실망하거나 절망할까봐 그것도 너무나 겁이 납니다. 우리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서 오늘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뿌린 눈물과 그리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언젠가 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오늘 그러면 우리가 가진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민주당사 앞에 모였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1년 1월 15일의 일입니다. 2011년 1월 15일 저는 2007년부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고요.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때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하는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방송을 해왔고요. 2010년에는 천안함 연평도의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에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지더니 그날부터 저와 저의 가족들에 대한 오만 이 욕설들이 시작이 되고, 이게 조선일보와 같이 공조하면서 저의 방송에 대해서 종북 방송이라는 둥, 빨갱이 방송이라는 둥, 이런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계속하자 2011년 1월 15일 저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저의 어린 딸의 사진을 게시판에 걸어놓고 이에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린 딸의 사진 밑에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운동권들에게 다 대주고 나는 줘도 안 먹겠지만 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온갖 우리 가족에 대한 악플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냥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한나라당 지지하는 미친놈들이
그냥 망치부인 방송에 이명박 지지하는 미친놈들이 망치부인 방송에 반대해서 그런 짓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게 2013년 7월 2일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그 댓글을 달았던 자들이 누구인지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제 어린 딸 사진 밑에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폭력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바로 국정원 직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쭉 싸워오면서 그냥 저는 그런 당을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랑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국가공무원이, 그것도 높은 연봉을 받는 국가공무원, 국가정보원이 간첩 잡고 외국 스파이들 잡으라는 국가정보원이 내 어린 딸 사진에다가 그런 댓글을 달았을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때 태어나 전두환 때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태우 때 청춘을 보내면서 독재시대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어린 서민의 딸에게 10살짜리 애 사진에다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2일날 저는 신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 7월 3일날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 손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국정원 범죄에 대한 국정조사 똑바로 해라! 라는 요구를 하면서 제 손으로 머리를 서걱서걱 깎아냈습니다. 그때까지도 국정원 범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확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망치 부인이 와서 삭발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가시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그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두 사람,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국정조사 요원에서 제명하라는 요구를 2주일 동안 하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합의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김한길 대표가 김현 진선미 의원한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나와서 김현 진선미 의원을 반드시 그 조사 요원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진선미 의원이 없이 국정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나마 한 달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열심히 뛰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이 미행을 했다는 등 그런 내용들이 조작됐다는 많은 내용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국정원 범죄에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이후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어정쩡한 국정조사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날부터 국민들은 특검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특검을 외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석기 사태 벌어집니다. 이석기 국회의원이 북한하고 연계돼서 내라는 뭘 했다라고 일이 터지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석기와 별개다. 우리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가서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밥 먹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특검 얘기는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게 또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10월달이 돼서 윤석열이라는 검찰팀장이 지금 검찰청장을 비롯해서 그 법무부부터 줄줄이 국정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외압을 하고 있다, 이걸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합니다. 예, 그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국정원이 수천만 건의 트위터로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국민 70%가 여론조사로 특검을 관철시켜라, 특검해야 된다 라는 여론을 모았습니다. 12월 초에 박근혜랑 밥 먹고 나와서 특검 없던 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한길! 누굽니까? 김한길 대표는 1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우여를 비롯한 새누리당 대표단하고 사자회담인지를 하고 나와서 특검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특검은 차후 논의하기로 한다, 포기한다는 얘기로 새누리당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특위는 여야 동수로 들어가서 새누리당이 번번이 이 개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을 계속 태클을 걸어서 어저께 간신히
반쪽짜리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국정원 이 개혁 특위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2004년 5년에 국보법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철폐냐 수정이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번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통해서 국정원에 대한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활동한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국정원 범죄자들이 지금 처벌받았습니까? 아니요. 김용판이라는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작업 증거를 지우라고 지시한 김용판 총장이 서울청장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그 증거가 발견됐다 고기 사주세요 라고 했다가 증거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고 궁시렁거리면서 증거 지우는 장면을 온 국민이 같이 지켜봤는데 그 김용판이 무죄 받았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김용판! 국정원 범죄 책임자들 똑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회 누가 밥 먹고 날려버렸습니까? 국회의원 90%가 민주당 국회의원 90%가 한강물에 빠져 죽자 국정원 범죄 해결 못하면 우리 민주당 다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외칠 때 한복 입고 군복 입고 세뱃쪽 한 거 누굽니까? 민주당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그 친이명박 친박근혜 언론들이 싸고 돌고 칭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국민 70%가 따내라고 얘기했던 국정원 특검 관철하지 못한 책임자는 김한길 대표입니다. 또 원내에서 국회의원들의 모든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한 원내대표 전병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말들 막말로 민주당을 조롱거리로 만든 최저의원도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 입에 올리면 내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그 이름 안 올리기로 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도 없습니다. 혹시 당을 개인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민주당 당원으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언제나 모든 선거는 야권이 공멸하는 분위기로 갔고 그럴 때마다 독재 세력이 따박따박 권력을 앞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을 찍어줬던 건 민주당이 이쁘고 유능해서 너무 잘해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이거라도 살려서 독재 세력을 막아보려고 찍어줬던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김한길 대표 사퇴하고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하면서 정말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의 독재 부활을 막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번 선거든 다음 선거든 민주당을 지지해 주려는 마음이 가슴에 굴뚝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김한길을 그냥 눈 감고 지켜보고 이대로 그냥 뭐 박근혜가 못하니까 민주당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두고 보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우리의 복수는 2016년이 될 것입니다. 2016년 총선거에서 오늘 김한길 지도부에게 침묵했던 민주당 의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살생부에 오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특검 관철시키지 못한 가장 결정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김한길 사퇴를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삭발하는 이유는 언제나 재벌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소위 많은 스타들을 데리고 시청률과 그 다음에 구독자 수를 가지고 광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이 선거 때가 되면 3등 후보를 띄워서 2등 후보를 죽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당이 압승을 하니까. 그게 이제까지 재벌과 언론들이 해왔던 짓입니다. 3등 띄워 2등 잡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자기들의 정치적 진출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단 한 가지는
소선거구 제도의 비밀입니다. 소선거구 제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당이 출마해요. 그럼 후보들이 10몇 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당선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1등하는 사람을 제외한 2등부터 꼴등까지는 나와서 표 갈라먹고 죽는 거예요. 언제나 1등은 30% 40%밖에 지지율을 못 받아요. 그런데 늘 60% 70%의 표가 쪼개져가지고 7개 8개로 쪼개지는 바람에 언제나 그 당이 1등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왜 도대체 국민들이 서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부패정당을 찍어주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들이 항상 이기지? 그 이유는 뭐다? 소선거구제. 1등만 뽑히는 선거구 제도에서 여러 당이 쪼개져서 출마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한 당에게만 유리하다는 거, 1등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1987년부터 비로소 민주헌법 하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됐고, 이제 우리가 25년을 살아보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소선거구 제도라서 여기에선 맨날 1등만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 우리가 작은 정당이 쪼개져서 힘이 분산되면 항상 우리는 더 많은 수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늘 이런 말을 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패를 다른 놈이 또 부패해서 이어갔지 절대 저들은 망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진보 세력이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저 더러운 부패 세력이 권력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 모든 야권이 단결해서 한 사람을 뽑아주면 당선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열린우리당 과반수 의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모든 야권이 공조해야 한다. 저는 2010년부터 야권 통합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많은 진보 야당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일식 정당 명부제로 하자,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해줘야 된다, 선진국의 민주정당들은 이렇게 운영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독일에는 한나라당이 없어요. 독일에는 새누리당이 없어요. 예? 독일에는 그 친일파들을 우상화하고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아니 독일에 가서 히틀러 동상이나 찾아보세요. 그렇게 독일에서 독재하다가 그 죽은 히틀러 동상 독일에 없어요. 도리어 독일의 모든 도시에는 유태인 학살을 반성하는 기념물과 기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죄 없는 민주 시민들을 단지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형장에서 사형선고하고 죽였던 독재자가 지금도 경북 구미에 가면 거대한 동상으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을 딛고 대한민국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이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잘해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인물이 좋아서 찍은 거 아니에요. 당선 가능해서 억지로 찍어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항상 문제는 인물 아니에요. 똘똘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 또 뽑아주면 새누리당만 하고만 놀러 다니는 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다음 선거에 또 저당이 되면 안 되니까 찍었던 우리들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바보놀이는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 시청자들이 요청하는 건 이겁니다. 전국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22%에서 27%의 지지율이 있다. 여기에 진보정당의 스타들이 결합이 된다면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적으로 지난 2012년에 야권 연대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이 야권 연대라는 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독립된 정당이 당 밖에서 당대당 결전을 치르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그 소위 통합 진보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인터넷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이 후보들 뭘 안고 시작해야 되죠?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는 인터넷 낙인을 찍힌 상태에서 선거를 뛰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과반수가 새누리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권 연대의 문제는 야권 연대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야권이 연대에서 진 게 아니라 야권 연대에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한 당 안에서 후보들을 국민을 믿고 지금 진보 정당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민주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뽑아주겠냐? 내나 기득권 기존에 있던 후보들 찍어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너네들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히 안 놔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는 건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기 있는 진보당 여기 있는 민주당 그리고 새 당은 어디에 당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당 말고 저 당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당이 아니에요. 관심을 끄시고 그 뭐 말로는 새정치 하는데 도대체 새정치가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당 당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 공조는 없다. 지금 김한길도 안철수도 정의당도 진보당도 야권 공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 니네 끝까지 그래 한번 해봐라. 2016년에 내 국물도 없다. 그때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치르면 2016년에는 정말 망치당 만들어가지고 루실랑 제가 2016년에는 선거사범으로 잡혀갈 각오하면서 내가 공천심사위원 국민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 거야.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후보 망치 부인이 찍어주고 잡혀가면 될 거 아니야 불법 선거로. 그래서 전과 2번 달면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할 거야. 전과 14번 달면 대통령 출마하고 알지? 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제가 지난 1월 17일에 이 자리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127명의 삭발단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27명을 못 모으고 77명의 삭발단을 모았습니다. 그럼 왜 52명은 누구냐? 하여튼 몇 명, 50몇 명은 왜 숫자가 안 모아졌냐? 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민주당에도 살려둘 만한 50여 명이 있다. 나머지 70명은 잘라야 되고 살려둘 50여 명이 있다. 그래서 127명이 안 된 거다. 그러면 저 삭발할까요 말까? 이거 그럼 삭발단 없던 일로 할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지금 목표를 분명히 해라.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여당을 압박해야 될 야당 대표가 특검 못한 거 그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3.1절 정오에 이곳에서 김한길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국정원 범죄 특검 관철 못 시킨 김한길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삭발식을 진행하라는 그런 또 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님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127명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에 살려둘 만한 50여 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삭발 결사대는 김한길 대표 사퇴하라. 제가 자꾸만 김한길 대표 삭발하라 그래갖고 이 삭발하고 눌러앉을까봐 살짝 걱정은 되지만 김한길 대표의 사퇴라는 분명한 목표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삭발단으로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손도장 못 받으신 분 신청해놓고 못 하신 분들 있죠?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삭발단으로 신청하셨는데 저기 확인 못 하신 분들 잠깐만요. 5213님이시고 또? 전화번호는? 아니 조남을 뭘로 적으셨죠? 이름 번영기. 가서 두 분, 자 이름 적으신 분들 손도장 받으시고요. 또 가서 손도장 받으시고요. 또 안녕하세요. 이름 뭘로 하셨어요? 고창환님 봤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다. 가서 그냥 받으시고요. 네. 자, 소도장 받으시고요. 네. 또. 가서 소도장 받으시고요. 가서 김철주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예. 아까 근데 제 닉네임이 있었어요? 여기요, 예. 제 일부러 내가 이름하고 아이디를 연결 안 시켰어요. 자, 예. 또. 몸이 불편하시네. 아이고, 오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삭발 하시려고요? 신청 안 하셨죠? 근데 현장에서 신청하시게? 네. 근데 괜찮으세요? 삭발 하셔도 되겠어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는지? 닉네임은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죠? 12시 36분? 아직 지금 삭발식을 1시 반부터 진행하기로 해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참석 인원 제가 숫자를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37분이 계시고, 원래 제가 1시 반부터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 원래 지금 1시 반부터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해서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삭발을 빨리 하고 가셔야 되는 분,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예. 그 삭발 신청해주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 안 하실 거예요? 삭발 신청 안 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삭발 신청하시고, 아직 등록 안 하신 분은 오셔서 신청하고 삭발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지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삭발식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고요. 예, 그러면 우선, 내가 좀 해야 될 얘기는 다 했던가? 우리의 삭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은 다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지금 30몇 분이 오셔서 삭발하시겠다. 그리고 이미 삭발하시고 인증사진을 보내신 분이 5분인데, 이분들이 왜 삭발을 하시려고 하냐면, 지난 2013년 1년 내내 밝혀진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데 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천만 건의 트위터, 수천만 건의 군 사이버 활동은 아직 조사도 못했어요. 이거 특검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려는 마음이 정부는 당연히 없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싫다고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관철시켜야 되는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야당 대표가 하는 일이에요. 여와 야, 여당 야당이 뭐냐면,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얘기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정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야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는 거, 그게 야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가장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게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지금 그 국민 70%의 여론으로 특검 명령을 받고도 들어가서 특검을 안 하는 걸로 합의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특검은 그 대충 국정원 범죄에 대한 특검 얘기는 얼버무리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는 지금 민주당이 야당의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인정한 국민이 83.7%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김한길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0%입니다. 국민 60%가 김한길 대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기껏해야 반응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밥 먹자고 자꾸 얘기도 안 먹어주니까 이제 안철수하고 밥 먹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밥 먹고 싶으면 우리가 사줄 테니까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밥 사줄 테니까 대표직을 내놓으라고.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지금 여의도 민주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이렇게 지금 삭발하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 늦게 오신다는 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1시 반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그래서 그 삭발식을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삭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삭발하러 나오시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구호 연습 한번 있죠?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사실 그럼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 독재부활 저지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웃으면서 찍으신 저분들은 누구실까나? 혹시 일베에서 오신 분들 아니시죠? 네. 나중에 누구신지 꼭, 작년에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뭐가 있냐면, 계엄령을 수정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계엄령을 지금 현재 있는 법안은 뭐 어느 기한이 없다. 계엄령이라는 게 한번 발효되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끝나는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계엄령을 한번 시작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6개월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안 되면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하는 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그러면 이 계엄령을 막는 법인가 보다. 아닙니다. 원래 계엄령은 전시에만 발효하는 거예요. 전시. 전쟁이 났을 때만 발효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 기한을 두지 않은 거예요. 전쟁의 기한을 정하고 전쟁한 사람이 어딨어요.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정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건 기한을 두지 않는 건데, 계엄령을 기한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시가 아닌 때도 계엄령을 발효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공안사범, 소위 이제 뭐 이석기라든가 이렇게 간첩 혐의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새누리당 의원이 또 법안 제출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영화 변호인 보셨죠? 변호인에 보면 그 피의자들이 그냥 감금당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고문수사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게 그걸 막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한테 변호인은 언제든지 와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피의자가 지금 부당한 문제를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예요. 모든 법조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확인한 김용판 같은 사람은 무죄를 주고, 증거가 불분명한 공안사범들에 대해서는 간첩으로 몰아가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중국 공안문서 위조한 사건.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을 관리를 잘 못해서 간첩 공무원이 있었다는 누명을 씌우려고 시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요,
간첩인지가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간첩이란 증거가 없어서 1심에 무죄가 됐어요. 그때만 2심에서 이 사람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출입경 기록이라고 국정원과 검찰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그 뭐예요? 위조. 그 위조라고 누가 인증해줬어요? 중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검찰하고 국정원이 낸 자료가 위증이라고 위조된 증거라고 공증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항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위조를 해. 그래서 막 간첩으로 몰아.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간첩으로 이번에 잡혀가면 그 다음엔 누구?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치부인을 잡아가겠지. 김정은이가 평화 얘기하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 얘기하면 다 간첩되는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독재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하고 반대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법치입니다. 법치란 뭐냐? 똑같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무죄 주고 누구는 유죄 주고 지 멋대로 법을 적용하지 말고 똑같은 죄는 똑같이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공평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법부까지 지금 헌법재판소부터 대법원 이런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까지도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가장 부끄러운 예가 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박근혜 정부 검찰청장 후보로 올랐었어요. 검찰총장은 박근혜 밑에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총장인데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꼬라지입니다. 이 꼬라지 누가 바로잡아야 돼요? 야당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밥만 먹고 3배만 다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호를 정리하면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모든 야당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자, 그럼 제가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구호 하나씩. 예.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다시 한번 국정원 특검 관철 못한 김한길은 사퇴하라.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다시 한번 모든 야권 공조하여 독재부활 저지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호를 외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삭발단 여러분들 앞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삭발하실 분들 앞으로 쭉 나와서 많아요. 예, 좀 많습니다. 예, 쭉 써주시고요. 예. 1분 앉아야 될 것 같고. 네, 앞부분, 몸이 편하신 분들부터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예, 몸이 건강하신 분들부터 앞쪽에 좀 앉아주시고, 뒷줄은 무릎으로 서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똑바로 서서, 이게 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의자 좀 밀고, 의자를 좀 밀고, 네, 예,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자, 지금 이분들이 예, 아직 자, 삭발단 신청하시고